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의도 UFC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현역 의원입니다. 진수희 바른정당 전 장관, 전 국회의원, 전 최고위원, 오늘 비 오면요. 전 좀 드세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자, 김강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아니, 정의당과 바른정당을 한자로 하면 정의당 아니에요? 예? 영어로 해도 거의 같아요. Righteous Party. 오, 그래요? 우린 저스티스 파티. 자, 국민의당 내부 사정을 좀 객관적으로 네. 소개를 해주시고. 네, 제가 보기에도 저희 지금 현재 국민의당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또한 국민들께 당원들께 죄송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게 이 진통이 국민의당이 잘 돼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개혁해야 되고 국민의 지지를 더 받아서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야 되고 그걸로 가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뭐 바른정당의 개혁 보수이니까 이런 분들하고 다 함께해서 넓은 의미의 개혁 이걸 꼭 이뤄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정체성이라든가 특히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그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선거연대 나아가 통합 이것까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당내 의원들 상당수한테 너무 많은 실망, 상처를 주고 그게 감정으로까지 가서 결국 요즘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극단적인 언어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싸움부터는 진짜 골치 아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초에 중도파에 있는 의원들께서 분당만은 안 된다. 그래도 일단 함께 가야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중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통합 절차를 약간 뭐 늦추더라도 그에 대한 뭐 충분한 설득 절차에서 특히 전당대회 관련돼서는 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렇게 치러지는 게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대표당원들의 판단, 선택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따르고 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당대회는 강목 전당대회나 충돌 전당대회로 가지 말자.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위험성이 있고 실제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이 길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또는 정체성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엊그제도 뭐 대북정책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대표 당원들 앞에서 같이 토론을 하자는 거죠. 논의해서 그리고 나서 최종 대표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내린 결론 이걸 따르자는 이야기입니다. 진수 의원님. 네. 통합파 내에서도 이현주 의원이 햇볕 정책이 무슨 이게 뭐 바이블이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이동수 의원은 햇볕 정책 포기하면 절멸이다. 그 내부에서도 또 입장들이 틀리거든요. 시기를 바른정당은 정해놓지 않았나요? 1월 말까지 하면 못한다? 시기를 정한 건 없나요? 구체적인 날짜까지 못 박은 건 아니지만 유승민 대표가 12월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통합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질질 끌면 곤란하지 않냐. 국민들도 피곤해요. 되든 안 되든 되도록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당 내부는 아까 이제 송기석 의원님 그 당의 지금 구성원이니까 되도록 분당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충정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미 거기 내부에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과 통합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이미 그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게 아닌가 싶고요. 이혼은 결정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혼의 방식만 남아 있는 거 아닌가 법정이냐. 싶어서 우리 이제 각 개별 가정을 봐도 그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라는 수준까지 간 가정들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국민의당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그 단계까지 간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국민 보기에 볼썽사납지 않은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혼을 하시려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합의 이혼의 수순을 가자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더더군다나 만약에 우리 당에서 통합적으로 전대에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또한 그 과정에 이제 상대 바른정당의 또 입장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만약에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 신당이 상당히 뭐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 뭐 이런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예. 우리 당의 통합으로 가는 모습이 이렇게 극단적인 분열 양상 또는 이렇게 갈등이 오래돼서 피로감을 보여준다면 특히 바른정당하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원만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통합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바른정당하고도 좀 잘 호흡을 맞추고 또 저희 당 내부에서도 앞으로라도 더 이상의 이 정말 국민들이 벌상사납다 이런 말 안 나오게 좀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하면서 반대파 의원들이 어쨌든 뭐 11명은 최소한 일단 모였어요. 예. 민주당은 그분들을 어떻게 쳐다보나요? 뭐 민주당은 크게 관심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 당의 상황이 참 안타까운 게 분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분당이 돼야지만이 또 합당이 가능한 이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이 실제로 만족시킬 수 있는 구도인가. 어찌 보면 반대파 분들이 그 통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다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다 들어주라, 햇볕 정책도 들어주고 뭐도 다 강령에 다 담아주라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게 합당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광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파들이 민주당에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럴까봐 지금 이제 경계하는 그럼 정의당으로 가야 것 되나? 같아요. 아니 그 정의당하고는 아예 이게 좀 체질이 달라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이제 아까 우리 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루비콘강을 거의 건넜다. 돌이키기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정치적 비전이 달라요.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을 보면서 약간은 무주공산이어 보이는 이 중도 내지는 뭐 보수까지의 이 넓은 공간을 어쨌든 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의식이 강한 거고. 근데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분들은 호남이라는 정치적 레버리지가 강한 분들이잖아요. 예. 그걸 잘 갖고서 여당이 조금 흔들릴 때 거기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게 이분들의 이제 다음 그 선거나 어쨌든 다음 정치적 행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다른 목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 당내에서 너무 익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전 투구하지 말고 아름다운 의원이라는 게 없긴 하지만 적당한 시점에 이미 개혁 신당설이 나왔잖아요. 합의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서로 갈 길이 다른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 그래봐야 계속 이게 잡음만 나오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자체가 그 안에서 무너지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국민이 선택해준 다당제예요. 당이 무너지고 그런 거는 당뿐만 아니라 국민도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정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제일 곤혹스럽죠. 당내 얘기니까. 예,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당내 상당히 분란이 있는 상황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뭐 나름 뭐 잠정적으로 이렇게 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대가 과연 이루어질지 쉽게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전대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그게 원칙이다. 예. 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광진 의원님이 이렇게 박 의원님 아무래도 밖에서 보는 거니까 좀 더 정확한 눈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더 잘 참고해서 알겠습니다. 예, 어느 게 더 아름다운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막 찢어져 나간 상태에서 통합 위기가 되면 그 시너지 효과도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최대한 함께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당이 뭐 중도 개혁 지향하지만 안에 있는 분들 보면 이제 개혁이라는 걸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좀 더 정말 진보적인 분 또 보수적인 분도 다 이렇게 좀 굳이 스펙트럼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혁 보수에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걸 기본적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특히 박정철 셰프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야기하고 또 안 대표께서 직접 나서 더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좀 더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대화 채널 복원, 향후 남북관계. 일단 오늘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급물살 타서 저희가 이제 1월 9일 날 만나자 고위급 하자라고 했는데 방금 보니까 북한이 응하겠다. 9일 날 만나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급물살이라고 하는 걸 타고 있고 지금 판문점 채널 하나가 이제 열렸습니다만 원래 이제 개성공단 폐쇄되기 전까지 저희가 7개 대화 채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7개 채널도 다
빨리 열어야겠다. 그래야 뭐 동해에서든 서해에서든 혹은 뭐 개성공단에서든 이 문제점들을 바로바로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좀 해결하고 일단 당장 시급하게는 9.1 회담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문제들도 원만하게 빨리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 의원님, 예. 트럼프 칭찬 무드예요 요즘? 아니 뭐 트럼프가 입장을 갑자기 바꿨잖아요. 예. 그 팔뚝 굴다고 자랑하다가 근데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왔다는 아주 그냥 인터내셔널 깔때기로 확 들이대네. 아이고 그분도 좀 어떤 정신 감정이 좀 필요한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좀 감정 좀 어쨌든 문재인 받겠습니다.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100% 입장을 지지하고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은 없다 그 기간 중에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조성돼 가고 있던 남북 간의 이 대화 복원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고 일단 메인 테마는 평창올림픽의 대표단 파견이겠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인 현안들이 동시에 좀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고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바른정당은 그 조금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데에 대해서 좀 뭐 좀 유보적인 뭐 조금은 아니 그렇게- 양봉작전에 말렸다라고 하는 C 모 일보에 예. 아니 저는 대화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예. 그런 점에서 이 대화 채널이 복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 환영을 당연히 하는 입장이고요. 바른정당 대표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에 계속 찝찝하게 뭐가 남아있냐면 예. 불과 얼마 전까지 막 그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예, 금방 전쟁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가 그 김정은의 신년사 한마디로 우리 쪽에서 막 화들짝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끌려가고 있다. 끌려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결국은 또 한 번 이 북한의 그 벼랑 끝 전술, 벼랑 끝 외교 전술이 다시 이렇게 성공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그게 계속 그 씁쓸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아침에 오다 보니까 기사 제목만 봤는데 그 남북 관계 한반도 운전석에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앉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 운전석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은 굉장히 씁쓸하다. 한편으로 환영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걸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정은이 앉았다. 예.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게 제가 요 몹시 문제는 불편해요. 본격적으로 예. 들어가기 전에 예. 통합이 되면 네. 거기서 햇볕 정책을 계승하나요? 아니면은 이현주 주장이 맞아요? 이동섭 의원 주장이 맞아요? 그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강령에 지금 햇볕 정책이라는 용어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통상 이현주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령에는 대북 포용 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없고요. 바른정당 강령 역시 대북 포용 정책 이야기하면서 6.15선언, 14선언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거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햇볕 정책이 무슨 성경은 아니잖아요. 한 점 한 획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성경 같은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햇볕 정책이나 대북 포용 정책을 추구하는 수단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햇볕 정책 그 자체를 포기한다 만다 이거는 저는 안 맞는 거고요. 그 햇볕 정책 20년 전에 네. 두 만들어진 분이 아주 사이가 좋으세요. 제가 좀 더 보완드리면 온건 통합하듯인 거예요. 그분이. 아니 햇볕 정책을 햇볕 정책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예.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햇볕 정책이라는 게 북한에 막 퍼주자 이게 아닙니다. 햇볕 정책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튼튼한 안보가 첫째입니다. 튼튼한 안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강력한 한미 동맹 역시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한미 동맹 이런 거에서 결국 우리가 남북 대치 상태에서 이대로 갈 겁니까? 평화통일 하자는 거잖아요.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대화, 남북 교류 확대, 경제협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지금 핵 미사일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대화, 교류 이것만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단순히 햇볕 정책이란 건 뭐 이렇게 항상 불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운전석에 김정은이 타고 있는 것 같다. 그 입장은 비슷해요? 예, 저는 뭐 아직
김정은 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운전석에 김정은 위원장은 거의 타기에는 아직 연령 제한이 있어서 아직 못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번 지금 이 상황을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물론 대화의 용이 있다. 성과적인 올림픽 바란다 이렇게 했지만 역시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동 작전을 동시에 쳤어요. 이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남북 대화 긴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 당도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남북 간의 기본적 신뢰가 많이 부족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제대로 대화 안 되고 뜸만 하면 양 정권들이 서로 남북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평창 올림픽 실무회담을 통해서 기본적 신뢰를 먼저 형성을 하고 너무 큰 욕심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에 있어 기본적 원칙 전략을 확고하게 세운 다음에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려스러웠거든요. 이게 또 우리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조 잘 맞추고 또한 남북 간에 반드시 이번에는 꼭 좀 신뢰 좀 쌓아서 그게 절대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뢰를 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림픽 끝나고 나면 또다시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는 그 모드로 갈 것 같다는 그동안에 쭉 북한을 우리가 경험해온 제 경험치 건 아니죠? 아니에요. 경험치에 따르면 그 가능성도 우리가 한편에 두면서 이 상황을 그렇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경계를 하면서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모드로 안 가게 만드는 게 대화의 목표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북핵 문제를 우리가 볼 때 좀 착시 효과가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착시 효과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아까 이제 진수희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운전석에 김정은이 앉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착시 효과가 많았어요. 그 김정은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시에 벼랑끝 전술을 펼 때도 그랬고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시작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 반증하냐면 역설적으로 어쨌든 정전 이후에 끊임없이 북은 국제적으로 제재와 고립과 압박의 대상이 되어왔고 미국의 그런 거대한 군사력 앞에서 군사적 두려움을 느끼면서 마지막 자유수단으로서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화의 입구로 북핵 문제를 놓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걸 대화의 출구로 봐야 되는 거죠. 종국적으로 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관리하고 마지막에 그걸 이제 불가역적인 폐기로 가져가는 그런 로드맵을 가져야지 핵 폐기 안 하면 대화 안 해 이러면은 저긴 핵 폐기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입구로 핵을 가져가지 말자라고 하는 게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핵을 들먹이지 말자. 왜냐하면 북은 핵을 북미 간의 문제로 봅니다. 남북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지만 상대방은 저쪽은 이거를 북미 간의 문제로 보고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고 북미 간의 군사적 이 대결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걸 위해서 개발을 한 거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불가능한 거죠. 영화 강철비를 봐도 저쪽으로 쏘더라고 핵을. 그래서 저는 이 대화의 출구로 핵 문제 해결을 놔야지 대화의 입구에 놓기 시작하면은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운전자론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김정은이 좀 앉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북한에게 평창에 와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해 왔었던 거고 그게 이제 6개월 만에 응답이 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을 그리고 우리 통일부 장관이 1월 9일 날 만나자. 라고 하는 걸 선언하니까 또 저쪽이 응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핵미사일하고 계속 이제 연관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평창이 끝나고 나서도 핵실험이나 아니면 미사일 발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권을 운영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평화라고 하는 것이 분쟁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쟁을 조금 더 평화롭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진수 의원님 처음에 이제 이거 군사훈련 연기하자라고 했을 때 저 중국과 북한,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에 말린 거 아니냐. 그 비판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쌍중단에 말린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보수 언론에서 이제 계속 지적을 한 게 너네 이거 독자적인 현 정부의 독자적인 논리가 아니고 북한이 군사훈련 없애면 중국 입장에 좀 미사일 실험하지 말고 북한은 남측은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게 된 형국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의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데 트럼프가 거기에 모양상. 찬성했으면 또 일단 바른정당은 트럼프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별로 안 않죠. 좋아해요? 예, 예. 트럼프가 이거 100% 동의한다. 근데 군사훈련 없다. 제가 보기에 우리란다. 그거 막 금방 지나자. 아니요, 너무 좀 하는 게 유치해 보여서 자꾸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러신 거예요? 저도 트럼프 좋아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사 중에 한반도가 차지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요. 지금 트럼프의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은 저기 중동 쪽에 좀 가 있지 않나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트럼프의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매달려서 일희일비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쌍중단은 훈련을 중단시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는 전혀 다른 측면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끊임없이 대화하고 간섭해야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북 적대 정책이 맞물리면서 저쪽을 아무것도 안 놔주니까 핵실험 5번이나 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저쪽하고 대화하자 그러고 간섭하고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우리 노력이 계속 기울여지면 그걸 오히려 줄일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제안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되게 실험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저쪽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했죠. 한 번 했습니다. 2006년. 한 번. 그때는 이제 개발하는 중이었고. 뭔가 살짝 그때 유치해지려고 이제 그래. 남한 쪽에서 궁색하십니다. 남한 쪽에서 오는 돈으로 궁색합니다.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정부에 쏘기 시작을 한 거죠. 올해는 개예요. 개. 근데 국민의당 입장이 어찌 보면 민주당보다도 더욱 더 햇볕 정책, 남북 문제에 대해서 더 전향적 아니에요? 사실은. 지역 기반 정동영 장관은 그러시죠. 예. 아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 김대중 정신의 계승 이런 얘기를 제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그다지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는 없습니다. 맞아요. 있었죠. 4.13 총선 때. 저는 여전히 밑에 저변에는 그런 전폭적 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변에는. 네, 네, 근데 이제 저변이 윗변으로 올라오기 좀 시간이. 네, 지금 이제 곧 임계점이 도달한 것 같습니다. 폭발할 것 같은데 이제 결국 햇볕 정책을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불변의 그런 정책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지금 핵 미사일 위기 상황에서는 또 여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과거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무슨 은행으로 몰려갔잖아요. 뭐죠? 무슨 은행? 인공기 초등학생이 그린 거 상대하고 그거 정말 국민들이 그거 지적 많이 하거든요. 이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죄송하지만 문제 지적하는 게 하도 제가 좀 그래서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 그림은 뭔지. 죄송합니다. 초등학생 그 그림에까지 이것을 정치적 해석으로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우리 사회가 이만큼 포용력이 없습니까? 그리고 초등학생 애들의 아니 그것도 인공기가 조금 더 높았다는 거예요. 기후는 그냥 밑으로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근데 자유한국당의 인적 구성이 이제 친박계는 거의 소멸 분위기로 가고 이제 비박들이 신주류 이렇게 됐다는데도 국민들이 보기에 바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지 않을까 싶어서 더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그래서,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국시는 통일입니다. 헌법에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배운 초등학생이 어딨어?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이념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어긋나는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제대로 들었어요. 좌빨. 예? 어디? 빨갱이로 왼쪽으로 들었거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이 그림을 보면 통일나무 이 나무의 이 줄기 여기에 보면 여기 인공기 곁까지 참 밑에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왜 이걸 갖고 이렇게까지 다 끌어안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곁까지라고 하기에는 좀 밑에 되게 중심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진수 의원님도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그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으로 보면 문제 제기할 만하네요. 저는 처음 봤어요 오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녹색이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중심이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올해 첫 해니까 진수 의원님서부터 새해 덕담
새해 덕담이요. 예. 올 한 해도 뭐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는 예. 국민들 많이 힘들고 또 지치실 만한 해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통합되는 정당이 하나 출연될 것 같으니까 예. 그 양당에 실망하는 분들 우리 통합되는 정당에 많이 힘 실어 주시면 그래도 기대 갖고 희망 갖는 그런 시간들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싶어서 예.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님. 예, 정말 격동의 한 해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8년의 과제도 큽니다. 먼저 예. 개헌 이뤄내야 되고 또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적폐청산 인적 청산만이 아닌 제도 개혁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혁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저는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현재 바른정당까지 합치면 선진화법에 따라서도 우리가 개혁입법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기득권 양대 정당 여기와 아마 개혁신당은 정말 그 젊음 그리고 미래 개혁으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딩은 개혁신당으로 정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아니 근데 개혁신당이 그쪽에 통합 반대파들이 한다는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 개혁 정당이니까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어깨를 겨뤄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님. 예. 지난 한 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그 권력을 바꾸고 나니까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주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셨는데요. 올해는 이제 중앙 권력을 넘어서 지방 권력을 또 바꿔내면 예. 정말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삶들이 바뀌겠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거라고 믿고요. 예.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 예,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표 선거에서는 떨어졌죠? 네, 때문에 그 얘기를 이렇게 언제적인데 그걸 갑자기. 아무튼 지난 한 해 국민들이 공적인 일에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예. 올해도 국민들이 여전히 분주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조금 이제 정치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정말 야당다운 야당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송기석, 진수희, 김광진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자,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올해의 대한민국 목표는 평화입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파들이 민주당에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럴까봐 지금 이제 경계하는. 그럼 정의당으로 가야 것 되나요? 같아요. 아니 그 정의당하고는 아예 이게 좀 체질이 달라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이제 아까 우리 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루비콘강을 거의 건넜다. 돌이키기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정치적 비전이 달라요.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을 보면서 약간은 무주공산이어 보이는 이 중도 내지는 뭐 보수까지의 이 넓은 공간을 어쨌든 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 의식이 강한 거고. 근데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분들은 호남이라는 정치적 레버리지가 강한 분들이잖아요. 예. 그걸 잘 갖고서 여당이 조금 흔들릴 때 거기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게 이분들의 이제 다음 그 선거나 어쨌든 다음 정치적 행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다른 목표 지점 목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 당내에서 너무 이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전투구 하지 말고 아름다운 이혼이라는 게 없긴 하지만 적당한 시점에 이미 개혁 신당설이 나왔잖아요. 합의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서로 갈 길이 다른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봐야 계속 이게 잡음만 나오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자체가 그 안에서 무너지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어쨌든 생각이 들어요. 국민이 선택해준 다당제예요. 당이 무너지고 그런 거는 당뿐만 아니라 국민도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정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제일 곤혹스럽죠. 당내 얘기니까. 예,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당내 상당히 분란이 있는 상황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나름 잠정적으로 이렇게 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대가 과연 이루어질지 쉽게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전대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그게 원칙이다. 예. 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광진 의원님이 이게 박 의원님 아무래도 밖에서 보는 거니까 좀 더 정확한 눈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더 잘 참고해서 알겠습니다. 어느 게 더 아름다운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막
찢어져 나간 상태에서 통합 위기가 되면 그 시너지 효과도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최대한 함께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당이 뭐 중도 개혁 지향하지만 안에 있는 분들 보면 이제 개혁이라는 걸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좀 더 그 정말 진보적인 분 또 보수적인 분도 다 이렇게 좀 굳이 스펙트럼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혁 보수에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걸 기본적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특히 박정철 셰프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야기하고 또 안 대표께서 직접 나서서 더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좀 더 좋은 알겠습니다.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대화 채널 복원, 향후 남북관계. 일단 오늘 급물살을 타고 예, 있어요. 급물살 타서 저희가 이제 1월 9일 날 만나자 고위급 하자라고 했는데 방금 보니까 북한이 응하겠다 9일 날 만나자 오호.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급물살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 있고 지금 판문점 채널 하나가 이제 열렸습니다만 원래 이제 개성공단 폐쇄되기 전까지 저희가 7개 대화 채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7개 채널도 다 빨리 열어야겠다. 그래야 뭐 동해에서든 서해에서든 혹은 뭐 예. 개성공단에서든 이 문제점들을 바로바로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좀 해결하고 일단 당장 시급하게는 9일 회담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문제들도 원만하게 빨리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 의원님, 예. 트럼프 칭찬 무드예요 요즘. 아니 뭐 트럼프가 입장을 갑자기 바꿨잖아요. 예. 그 팔뚝 굴다고 자랑하다가 근데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왔다는 아주 그냥 인터내셔널 깔때기로 확 들이대네. 아이고 그분도 좀 어떤 정신 감정이 좀 필요한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좀 감정 좀 어쨌든 문재인 받겠습니다.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100% 입장을 지지하고 그리고 군사훈련 한미군사훈련은 없다 그 기간 중에.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의도 UFC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현역 의원입니다. 진수희 바른정당 전 장관, 전 국회의원, 전 최고위원, 오늘 비 오면요, 전 좀 드세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자, 김강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아니, 정의당과 바른정당을 한자로 하면 정의당 아니에요? 예? 영어로 해도 거의 같아요. Righteous Party. 오, 그래요? 우린 저스티스 파티. 자, 국민의당 내부 사정을 좀 객관적으로 네. 소개를 해주시고. 네, 제가 보기에도 저희 지금 현재 국민의당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또한 국민들께 당원들께 죄송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게 이 진통이 국민의당이 잘 돼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개혁해야 되고 국민의 지지를 더 받아서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야 되고 그걸로 가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뭐 바른정당의 개혁 보수이니까 이런 분들하고 다 함께해서 넓은 의미의 개혁 이걸 꼭 이뤄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정체성이라든가 특히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그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선거연대 나아가 통합 이것까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당내 의원들 상당수한테 너무 많은 실망, 상처를 주고 그게 감정으로까지 가서 결국 요즘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극단적인 언어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싸움부터는 진짜 골치 아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초에 중도파에 있는 의원들께서 분당만은 안 된다. 그래도 일단 함께 가야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중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통합 절차를 약간 뭐 늦추더라도 그에 대한 뭐 충분한 설득 절차에 있어 특히 전당대회 관련돼서는 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렇게 치러지는 게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대표 당원들의 판단, 선택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따르고 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당대회는 강목 전당대회나 충돌 전당대회로 가지 말자.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위험성이 있고 실제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이 길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또는 정체성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엊그제도 뭐 대북 정책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대표 당원들 앞에서 같이 토론을 하자는 거죠. 논의해서 그리고 나서 최종 대표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내린 결론 예. 이걸 따르자는 이야기입니다. 진수 의원님. 네. 통합파 내에서도 이현주 의원이 햇볕 정책이 무슨 이게 뭐 바이블이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이동수 의원은 햇볕 정책 포기하면 절멸이다. 그 내부에서도 또 입장들이 틀리거든요. 시기를 바른정당은 정해놓지 않았나요? 1월 말까지 하면 못한다? 시기를 정한 건 없나요? 구체적인 날짜까지 못 박은 건 아니지만 유승민 대표가 12월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통합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질질 끌면 곤란하지 않냐. 국민들도 예, 피곤해요. 거든요. 예. 되든 안 되든 되도록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당 내부는 아까 이제 송기석 의원님 그 당의 지금 구성원이니까 되도록 분당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충정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미 거기 내부에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과 통합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이미 그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게 아닌가 싶고요. 이혼은 결정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혼의 방식만 남아 있는 합의냐, 거 아닌가 법정이냐. 싶어서 우리 이제 각 개별 가정을 봐도 그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라는 수준까지 간 가정들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국민의당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그 단계까지 간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국민 보기에 볼썽사납지 않은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혼을 하시려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합의 이혼의 수술을 가자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더더군다나 만약에 우리 당에서 통합적으로 전대에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또한 그 과정이 이제 상대 바른정당의 또 입장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만약에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 신당이 상당히 뭐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 뭐 이런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 당의 통합으로 가는 모습이 이렇게 극단적인 분열 양상 또는 이렇게 갈등이 오래돼서 피로감을 보여준다면 특히 바른정당하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원만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통합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바른정당하고도 좀 잘 호흡을 맞추고 또 저희 당 내부에서도 앞으로라도 더 이상의 정말 국민들이 벌쌍사납다 이런 말 안 나오게 좀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하면서 반대파 의원들이 어쨌든 뭐 11명은 최소한 일단 모였어요. 예. 민주당은 그분들 어떻게 쳐다보나요? 뭐 민주당은 크게 관심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 당의 상황이 참 안타까운 게 분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분당이 돼야지만이 또 합당이 가능한 이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이 실제로 만족시킬 수 있는 구도인가. 어찌 보면 반대파 분들이 그 통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다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다 들어주라, 햇볕 정책도 들어주고 뭐도 다 강령에 다 담아주라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게 합당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광진